간병인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또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사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간병인 보험에서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이 어떤 건지, 뭘 가입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준비했고요. 이 영상만 보시고 제가 집어준 포인트를 잘 지켜서 가입하게 되면 간병인 보험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비교해서 선별한 베스트 회사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작정 듣다 보면 보이는 보험 지식 보이다의 김 팀장입니다. 요즘 간병인 보험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간병인 보험을 잘 몰라서 가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지하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간병인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간병인 보험은 딱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사람을 보내주는 지원 일당이랑 내가 사람을 고용했을 때 비용을 보장해주는 사용 일당이 있습니다. 지원 일당은 지금이나 10년 뒤나 똑같이 비용 상관없이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간병인 비용이 지금은 10만 원인데 10년 뒤에 20만 원으로 올랐어도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 상품의 단점은 바로 갱신형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이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정작 보장받아야 될 시기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사용 일당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가족 간병이 가능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간병인을 업체에서 고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족 중에 나를 간병할 사람이 있다면 굳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가족을 케어네이션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해서 비용을 업체에게 지불하면 업체에서는 가족한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러면 나는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했다고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족 간병이 안 되는 곳보다는 가능한 회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체증형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인건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은 처음 가입한 금액을 고정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면 그 금액을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처음에 15만 원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간병인 인건비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1만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 원이고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체증형 상품이고 체증형 상품은 보험 가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 금액이 오르는 걸 체증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체증형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요양병원도 보장 금액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인 보험 설계를 직접 해보니 요양병원 특약이 가입 한도가 최대 5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 금액이 계속 오르는 체증형 상품도 있으니까 가입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1일 이상도 보장해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은 180일까지만 보장을 받게 되어 있고 보장을 받은 이후에는 18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즉 180일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180일이 지나야 다시 간병인 사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80일 동안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180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181일 이상도 보장해주는 특약을 가입하면 되는데 심지어 보험료가 엄청 저렴해요. 그러니까 꼭 포함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가 비싸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찾았고 조건이 많다 보니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베스트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조건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연령은 40세이고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정했고요. 비갱신형인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설정했고 가족 간병이 가능하고 체증형 상품에다가 요양병원도 최고 한도인 5만원으로 설정했고요. 181일 이상 간병인 특약도 포함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2개 회사를 가지고 왔고요. 둘 다 체증형이지만 조금 달라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사는 5년까지 가입금액의 100%, 5에서 10년은 120%, 10에서 20년은 150%, 20년 이후에는 200%로 체증이 되고요. B사는 10년까지는 A사랑 동일하지만 10에서 15년은 150%, 15에서 20년은 180%, 20년 이상은 200%로 체증이 됩니다.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B사가 구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네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A사는 체증형이 아닌 일반형이지만 B사는 체증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40세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남성 먼저 확인해 볼게요. A사는 21,770원이고 B사는 33,531원입니다. A사와 B사 보험료가 약 1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A사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20년 뒤에 7만원만 보장을 한다면 B사는 20년 뒤에 체증돼서 14만원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 보험료를 확인해 볼게요. A사는 44,475원이고요. B사는 36,383원으로 남자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 보통 간병인 보험은 연령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남자랑 다르게 B사가 보장이 더 좋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남성은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B사로, 저렴한 가성비 보험을 찾는다면 A사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성은 그냥 B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실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상받아야 할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보이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인 보이다가 여러분의 보험을 가입부터 보상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보이다에게. 영상을 보시고 간병인 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점검받아 보고 싶은 분들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보이다 친구 추가해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무작정 듣다 보면 보이는 보험 지식 보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